예,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닌 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하고요. 세계는 저기 아프리카에 잠깐 이렇게 다녀왔고 또 갈 예정에 있어요. 가서 ICT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뭐 부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있듯이 기술이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죠. 네, 아프리카에서 컴퓨터는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기능을 잘 모른다든지,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 정도 되면은 마우스를 잡아는 봤지만 오른쪽 키의 버튼의 기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프리카 현지 성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 다 마우스 클릭할 줄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은 다 가서 컴퓨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저는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고, 예, 건축을 전공했고요. 중학교에서 건축을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알아보고 싶은데 저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학생들한테 건축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기술 교사인데요. 그냥 딴 거 다 안 하고 할 줄 아는 걸로 또 3학년 되면 전기만 한 학기 내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물이에요. 예.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에펠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흉물스러운 그 철제 구조물이었죠. 가서 직접 보고 올해 4월에 제가 가서 처음 봤거든요. 프랑스를 처음 간 게 올해 4월. 저는 지금 휴직 중이라서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일 열심히 하실 때 저는 이제 뭐 혼자 유유자적, 혼자는 아니고 이제 좀 다녔는데, 프랑스 파리 가갖고 에펠탑을 보고, 야, 저게 바로 예술이다. 인간의 이 골반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 저 하체의 뭐죠? 이게 인간의 일반 그 골반 구조와 이 트러스 구조와 이게 너무 아름답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아까 지금 구글 아트 앤 컬처 계속 얘기하셨는데, 또 프랑스 파리 가면 또 미술 작품 있지 않습니까? 오르쉐 미술관 가서, 이거 AI 우리 구글 인공지능 AR 기능으로 해서 남들은 여기 막 앞에 바딱 붙어서 볼 때, 저는 여기 탁 AR로 켜놓고선 우리 르누아르의 그림을 실물과 AR로 이거 우리 마네의 그림을 마네 올림피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실물과 AR로 봤습니다. 또 로마도 갔어요. 네, 아니죠. 피렌체의 그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보티첼리 그림들도 이렇게 다 보고 왔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혀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미술이 되게 좋아지고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술도 저도 좀 관심이 최근에 생겼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도구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이라는 겁니다. 3차원 건축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건축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X, Y, Z 이 3차원 이 축으로 그 안에다가 물체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D 프린팅으로 출력도 할 수 있고요. 그냥 JPG나 PDF 형태로도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앙기독 중학교에서 교사로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휴직 중에 있고, 우리 GG 사우스코리아에서 운영진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고, 쉬느냐고, 선생님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쉬느냐고, 시간이 남아서 캐리스에서 뭐 이런 거 르완다 갔다 왔고, 다음 달에 또 르완다를 가요. 코이카에서 파견돼서.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클릭만 할 줄 알고요. 컴퓨터 전공자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수업, 제가 중학생 아이들과 하는 건축 수업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은 모든 건축이든 모든 수업이든 모든 제작 활동에서 계획을 해야 되죠. 그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공까지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구글 얼스나 맵이 왜 사용됐을지, 또 뭐 닥스는 글쓰기 훈련을 했었고요. 그 글쓰기 이런 과제들을 다 클래스룸에다 올리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설계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합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 아이들과 제일 많이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기술교사고 건축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건축하시면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서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인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과 예술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제일 첫 시간에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집 만들기, 아까 제가 주제가 오늘 내 생에 첫 집 짓기잖아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 집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은 똑같이 물어볼게요.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아파트. 예상컨대 거의 95% 이상은 아파트. 뭐 주택도 좀 계시겠지만 아파트 많이 사실 겁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어떤 집에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개를 키웠으면 좋겠고 내 집 마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진짜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예요. 물어보죠. 왜 아파트 살고냐면 아빠가 그게 사서 그리고 분양을 받았고 아빠가 주택 살고 싶다고 막 얘기해도 주택은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아파트는 샀다가 나중에 피 받고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죠. 제가 저기 광교 근처에 사는데 아파트 하나를 샀으면은 거의 3, 4억이 1, 2년 사이에 푸르륵 오릅니다. 물론 그거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만 여튼 이런 아이들의 꿈들이 있어요. 바베큐도 해야 되고요.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고요. 악기 연습실도 있어요. 미국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저택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저렇게 살지 못해요. 실제로 살지는 못해도 내가 한번 꿈으로라도 그려보고 모양이라도 만들어보자 합니다. 우리는 진짜 살 집에 살지 않고 돈으로 사는 집에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모두가 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그 집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집이 돈이 되니까. 근데 정말로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야 될 가족과 같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될 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되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뭐야? 이걸 먼저 분석해야 돼요. 저는 되게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을에 살았으면 좋겠고 마을이 되게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으면서 내 독립된 공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공간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집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아이들과 영화를 꼭 봅니다. 이 영화 멜로드라마죠. 멜로 영화, 로맨틱 영화지만 사실 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건축적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 영화 감독 이용주 감독이 건축과 출신이고요. 실제 건축 사무소가 하고 있는 친구의 사무소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건축사 사무소가 자기 감독 친구의 사무소였습니다. 예, 아시죠? 둘이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둘은 옛날에 대학생 시절 건축과 학생, 피아노과 여학생 수지 너무 예뻐갖고 제가 이것 때문에 봤죠. 수지랑 한가인 때문에 봤는데 사실은 이 둘이 성장해서 이 엄태웅 남자가 되고 수지가 한가인이 되죠. 그래서 둘이 성장해서 건축가와 건축주로서 만납니다. 그래서 건축주인 한가인이 내 집을 좀 만들어줘 라고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서로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런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집이 이거 실제로 있는 집인데 제주도에 있는 한가인의 집이에요. 그 영화상에서. 근데 한가인이 이제 내 집 새로 좀 지어줘라고 아빠랑 같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집을 지어줘라고 했는데 여러 고민 끝에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어떻죠? 신축이 아니라 증축하고 개축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럽이나 저도 가보니까 100년, 200년, 300년 된 집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년만, 20년만 지나도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재건축 왜 안 해주냐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려고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실제 저 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 키가 자랐던 표시를 해놨던 그거를 그대로 과거에 있던 흔적들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아기 때 자기가 시멘트가 굳기 전에 아빠가 만들어 놓은 시멘트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수도가에 발자국 냈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살려서 어항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꼭 우리가 얘들아 니네들 집 지을 때 무조건 다 있던 거 다 부수지 말고 과거에 내 집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니네 집에 넣어보자.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들 마을의 이야기들, 공기, 동네,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집들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건축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중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지랑 이제 이재훈인가요? 네, 둘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썸을 탈 때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가갖고 어디 강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으냐면 하면서 막 뭔가를 적습니다. 이재훈이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수지가 뭔가 나는 이런 집에 살 거야. 너 커서 나중에 건축가 되면 꼭 나 이 집 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거 명장면인데 이거 그죠? 네, 이거 보니까 딱 알겠죠? 조정석 나오는 장면. 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종이를 받았어요. 그 수지가 간단하게 스케치한 그 설계도를 갖고 있다가 이제 몇 달 뒤에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내가 저기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하나 이렇게 스케치한 걸 그대로 가지고 모형을 만듭니다. 건축가 대학생이니까 이 스케치 대충 해준 걸 가지고 그대로 모형을 만들죠. 자, 뭐냐면요. 내가 살 집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담겠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엄마 아빠랑 살든지 너가 결혼해서 나중에 니네들 뭐 저기 배우자랑 살게 되든지 너희들이 같이 살아갈 가족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집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고백했는데 고백이 좀 무산이 됐어요. 이재훈이 고백한 게 무산이 되고 영화는 또 이제 성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 너 내 집 지어줄래? 알겠어. 어디 있는 집이야? 그래서 실제 답사도 가보고요. 막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끝에 여러 모델들을 제시했지만 여러 모델들을 건축주인 우리 그 한가인 배우에게 이렇게 제시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무산이 되고 그냥 나 너무 낯서니까 원래 있던 집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서 해줘 라고 해서 지금의 이렇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게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던 것. 자, 맨 처음에 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백하러 가서 소주 한 팩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어요. 이 집을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수지가 챙겨놨던 거예요. 영화에서. 챙겨놓고 너가 나 좋아하고 있었던 거 나도 알고 있었고 서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미 다 이렇게 뭐 품절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첫사랑의 아픈 추억과 설레었던 그 마음으로 영화는 마무리되지만 영화의 마지막까지 계속 그 건축적인 요소들을 잘 가지고 갑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마음에 남는 거는 그 따뜻한 사랑이 남죠. 그래서 너가 이 마음으로 지금부터 설계를 시작해보자. 지금부터 설계를 시작해봐. 그래서 너랑 같이 살게 될 너 배우자 또는 너희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가 자기가 너무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자기 아빠랑 옛날에 5살 때까지인가 살았던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아빠 박사 시절에 살던 그 집을 너무 자기가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사진도 없고 뭐 없대요. 근데 주소를 알고 아빠 가르쳐줘서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구글 어스를 들어가갖고 구글 어스에서 나온 그 주소로 찾아 들어가서 여기가 아틀란타에 있는 이 주소지만으로 해서 이 집을 찾아낸 거예요. 이 집을 찾아내서 이대로 모델링을 해서 그려냈습니다. 집이 이렇게 막 멋있거나 예쁘거나 한 건 아닌데 왜 잘한 집이냐? 자기의 어렸을 때 추억과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구글 어스에서 본 거 그대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잘 그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더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 자기 삶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평가의 방향이 능숙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느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특히나 예술 분야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입양을 갔는데 미국으로 입양하는데 30살이 돼가지고 자기 옛날 인도의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구글 어스에서 찾은 그 얘기예요. 또 그게 완전 되게 비슷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하나의 친구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건축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 이 집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평면, 인면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건축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미국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 본문이에요. 보냈더니 바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은 짧게 왔지만 이렇게 그 평면도를 보내줘서 평면도 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설계를 해냈습니다. 요 집을 그대로 이렇게 설계했죠. 자, 이런 것도 보면서 이 아이의 노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메일 보내고 답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정말 학생인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건지 아닌지를 그 건축가도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낸 집이라서 너무 가치 있었던 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설계 도구인 스케치업이라는 건요. 최초에는 2000년도에 이런 작은 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이 가능성을 보고 구글이 인수했죠. 2006에서 얼마 전까지 사실 구글 거였어요. 2010년까지요. 저는 2008년부터 써봐서 세븐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똑같은 방식. 이때는 로고가 이런 식인데 2012년도에 트림블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치업 이렇게 버전이 나가고 있는데 2017년 이후로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어요? 클라우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웹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윈도우 PC에서밖에 안 됐었고요. 맥 OS 되긴 됐었지만 그런 설치 버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다운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냥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설치 안 해드려도 바로 해보실 수 있도록 지금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케치업 지금 나온 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버전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스케치업 프리가 있고요. 스케치업 4 스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교가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이 되어 계셔서 지금 갖고 계신 계정이 G Suite for Education이라고 한다면 4 스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제한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스케치업 프리를 씁니다. 똑같아요. 기능은. 그냥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서나 검색창, 자 구글 검색창을 띄우시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검색에다가 그냥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또는 영어로 스케치업, 자 영어로 SKETCH 스케치업 UP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들어가서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품 탭을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프로가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거. 스튜디오 이런 거 다 설치하는 프로용이 있고요. 왼쪽에 개인용 이게 스케치업 프리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프리 한번 눌러보시면요. 그냥 이거 누르면 바로 모델링 시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고요. 10GB의 이 트림블사의 데이터 용량을 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트림블 그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 JPG나 PDF로 또는 STL 아시죠? 그 3D 프린팅 써 있죠. 예, STL, SKP 이런 거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SKP는요 스케치업 설치용 버전의 확장자예요. 이렇게 되고 3D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창문 그릴 필요 없고 다운받아요. 자동차 차고에다가 넣고 싶으면 자동차도 다운받아요. 모든 그림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막 아이들 막 아이언맨 다운받아서 집에다 세워놓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그리고 무료로 인터넷만 연결하면 됩니다. 스케치업 프리에서 위에서 모델링 시작 딱 누르면은 네. 이거 그냥 제가 교수님 거 그냥 할게요. 상관없으니까. 네. 자, 그럼 바로 로그인만 하면은 가입 설치 없이 로그인만 하면은 스케치업 프리가 지금 물론 웹 버전이기 때문에 살짝 걸려요,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뭐 투어는 미리 해보실 필요고 모델링 시작 누르면 I agree 하고 하면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스케치업 4 스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있거든요. 스케치업 들어간 다음에 요거는 띄워놓고 요거 작업할 수 있어요. 이건 프리예요. 여기에 4 스쿨이란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냥 그럼 프리 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품에 저는 교육용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는 유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하단에 가보면은 여기네. 기본 및 보조 탭에 누르시면은 여기서 교육용 스케치업이 온라인으로 해서 무료가 있습니다. 자, 크롬북에서 또는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데서 다 가능합니다. 요즘 경기도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크롬북 보급도 많이 되고 있는데 크롬북에서 직접 되고요. G 스위트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3D 프린팅 인쇄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면은 바로 시작하기. 그러면 이거는 스케치업 4 스쿨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여기는 스케치업 그냥 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왜 안 되죠? 제가 로그인을 스케치업
이게 저기가 아니어서 사인 아웃 저기 아이고. 자, 이러면은 귀화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돼 있죠. 저는 저기 G수익을 갖고 있으니까 예 하고요. 선택. 저는 에듀케이터입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적어야 되죠. G수익 라고 하고 다음 눌러서 바로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제가 갖고 있는 게 G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프리와 포스쿠리를 자, 이렇게 하면은 포스쿨로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포스쿨에 있는 사람이랑 로딩 중인데 달라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저기 나오다 말았는데 여기 보세요. 모델마다 이 저기 그 세워져 있는 캐릭터가 보면요. 그 사람 개발자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포스쿨은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스케치와 프리는 이 사람이 만든 거죠. 두 가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장된 것을 열기를 제가 어디서 열 수 있냐.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PC가 아니잖아요. 클래스룸에 제가 과거에 학생들과 했던 자료들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웹상에 올려져 있는 거죠. 다 구글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제가 이 파일들을 갖고 다니면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잘한 친구가 있나요? 볼까요? 이런 친구가 볼까요?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네, 뭐.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30분에서 1시간만 배우면 하실 수 있습니다. 도구는요. 한 5개 단축키만 외우면은 충분히 다 지금도 즉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로딩이 조금 느린데. 자, 그동안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지우고 이게 제 게 아니라서 좀 단축키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R이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그리고 시 잡고 올리고 라인 그어서 하고 세우면은 집이 되고 모양이 되고 선택한 다음에 라인 긋고 잡고 당기고 잡고 지붕 당기고 지붕 좀 당기고 여기 처마도 좀 낼까요? 좀 내고요. 여기다 처마도 여기다가 지금 이거 비율은 하나도 안 맞추고 사이즈 하나도 안 잰 겁니다. 다 사이즈를 재서야 되는데 사람 크기랑 비교해 보니 이 사람 크기가 기본 크기가 맞거든요. 뭐 계집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래요. 자, 뭐 그 비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런 3D 웨어하우스에서 도어만 검색을 하면은 문이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제가 그냥 갖고 오면 돼요. 누르면은 얘는 딸려 들어오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것 중에서 제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 할까요? 자, 그럼 문짝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 문짝을 좌우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위에서 잡아서 돌리면 이렇게 돌려지죠. 돌린 다음에 사이즈도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줄여서 문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창문 뭐 다 됩니다. 한번 카 해볼까요? 그럼 아이들이 자동차 만들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걸 카 하나만 멋진 자동차 하나 쉐보레 카마로 딱. 야, 순식간에 쉐보레 카마로가 하나가 한 대가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저한테. 네. 지금 뭐 비율은 안 맞았습니다. 자, 나중에 또 처마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에서 재질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질 중에 보시면은 재질의 종류가 벽돌이냐, 아스팔트냐, 뭐 다 있습니다. 자, 저는 벽돌로 해서 이거 선택하면요, 벽돌. 자, 순식간에 지금 집이 하나가 후딱 만들어집니다. 자, 루핑 이렇게 할래요, 루핑. 뭐 이런데 모서리까지 다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만 하면은 벌써 물론 지금 좀 허접하지만 집이 순식간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분 안에 딱 5개의 명령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반복이에요. 굉장히 수월하고요. 아, 요거 아까 우리 친구 한 거 불러온 거죠. 지금 좀 오래 걸렸는데 뭐 이런 거 정도가 뭐 이렇게 잘한 아이는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보면은 여기 위에 수영장 받아온 거고요. 다운받아온 거고 이런 집 모형, 이런 파라솔 이런 것도 다 다운받아온 겁니다. 얼마든지 학생들의 작품들을 여기에서 내보내기에서 또 STL이나 이런 여러 가지 JPG나 뭐 다양한 도구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것들이 바로 우리 만들어진 스케치업이라는 도구입니다. 지금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약간 시간상 좀 어렵고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 다음에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그 모델링을 가지고 자, 아이들의 수준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개인 크롬북에다가 자기 스케치를 띄워놓고 스케치를 보고 옆에 있는 우리 폼보드 아주 건축가 이렇게 모형 만들기 있잖아요. 그 폼보드 가지고 본드 가지고 커터 칼이랑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기를 계속 모델을 보면서 치수 확인해 가면서 만듭니다. 축척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도 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꾸미는 것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게 하나가 한 집이 하나 친구 아이 거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쭉 놓으면요 무슨 도시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까지 완성해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저 집 하나 만들고 설계도 하나 하고 자기의 꿈 계획서, 삶의 계획서 이렇게 3가지로 하는 거를 수업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케치업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구는 지금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 그 건축학개론 보면서 생각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집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담겨져 있는지를 계속 재점검해서 마지막 집까지 그게 담겨져 있는지를 그 철학을 꼭 가치를 넣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수업에서 그런 철학과 가치 또는 인문학적인 요소, 예술적인 감각, 감성들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엔지니어만 되거나 그냥 그런 사람 뭐랄까요 기술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성을 담는 그런 수업과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